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핀테크 기업 어펌의 2026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 속에는 어펌의 최근 성과, 또 미래 전략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정말 많은데요. 특히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CEO 맥스 레브친이 이번 분기를 정말 훌륭했다, really great quarter 이렇게 자평했을 뿐만 아니라요. 실적 발표 직전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아마존과의 파트너십을 글쎄 5년이나 더 연장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어펌의 현재 상태, 특히 재무 건전성이라던가 성장 동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목표는요, 이 방대한 실적 발표 자료, 또 컨퍼런스 콜 녹취록 속에서 핵심 정보,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통찰을 뽑아내서 여러분께서 어펌이라는 기업은 물론이고 이 빠르게 변하는 핀테크 시장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소식은 역시 아마존과의 파트너십 연장이겠죠. 그 컨퍼런스 콜 시작하자마자 CEO가 직접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단순한 계약 연장,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단순 계약 연장이라기보다 어펌의 미래 성장 전략에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무려 5년이나 더 연장해서 2031년 1월까지 미국 내에서는 독점적인 선구매 후 지불, 그러니까 BNPL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한 거거든요. 이건 뭐 양사 간의 강력한 신뢰, 또 장기적인 협력 의지를 다시 확인한 거죠. 앞으로 5년 이상 아마존이라는 이 거대한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것. 이게 어펄맥에는 가장 큰 수확입니다. 네, 예측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 하나를 확실하게 쥔 셈이죠. 5년 연장이면 와, 정말 상당한 기간이네요. 아마존과의 이 강력한 파트너십이 안정적인 성장 발판이 되어줄 수 있겠군요. 그럼 실적 얘기도 좀 해보죠. 특히 그 수익성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이익률이 좋아졌다는 건데, 이게 현재 어펄의 사업 모델이 얼마나 탄탄한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 아닐까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거래 비용 차감 후 수익, 저희가 앞으로 RLTC라고 부를게요. 이 RLTC 비율이 4.2%까지 올라갔다는 건 이게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목표치가 4%였으니까 이걸 넘어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허리띠 졸라맨 게 아니라 총 거래, 그러니까 GMV 성장에 기반한 결과라는 점. 그게 중요해요. 단위 경제, 즉 유닛 이코노믹스가 탄탄하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도 기존 6%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꽤 대폭 상향 조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RLTC 비율 4.2%. 그리고 그 이면의 건강한 성장이라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네요. 그런데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자금 조달이 기업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특히 어펌처럼 대출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자본 조달 능력이 거의 핵심 경쟁력일 텐데 이 부분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어펌의 또 다른 강점이 드러납니다. 일부 경쟁사들은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어펌은요, 자산유동화증권 ABS 시장을 포항해서 이 자본시장에서 매우 뛰어난 실행력을 보여줬어요. 단순히 자금을 조달했다? 이걸 넘어서요. 우량 투자자들과의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펌이 취급하는 대출 자산 자체의 건전성, 그러니까 낮은 연체율 덕분이고요. 둘째는 이 자산의 우수성을 투자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 팀의 역량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한 분석가가 어펌을 자신들의 자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최고의 치어리더 같다, 이렇게 칭찬했을 정도니까요. 최고의 치어리더라. 자산 건전성하고 또 소통 능력 덕분에 어려운 시기에도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이런 거군요. 안정적인 자금줄 확보는 뭐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연료일 텐데요. 그럼 이 성장을 이끄는 구체적인 동력은 무엇일까요? 특히 소비자 직접 공략, DTC 전략, 그중에서도 어펌 카드에 대한 언급이 많았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어펌 카드는 현대 그 DTC 전략의 거의 뭐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만 카드 사용자가 무려 50만 명이나 늘었는데요. 근데 놀라운 점은 아직 본격적인 외부 마케팅 없이요. 그냥 기존 어펌 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만 아름아름 홍보했는데도 이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어펌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기존 고객들의 신뢰도가 높고 또 카드 상품 자체가 가진 어떤 편의성이나 혜택이 매력적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외부 마케팅 없이 50만 명 증가라니, 와, 대단한 흡입력이네요. 진짜 뭐 만들어 놓으니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온다, 이런 느낌인데요. 앱을 통한 프로모션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진행한 0% 데이즈 행사가 흥미로웠습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파격적인데요. 네, 0% 데이즈. 이게 말 그대로 어펌 앱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이었어요. 수많은 가맹점들하고 협력해서 다양한 상품에 대해 숨겨진 비용 없는 진짜 0% 이자율, 이걸 제공했죠. 소비자 반응은 당연히 뜨거웠고요. 참여한 가맹점들의 매출 증대 효과도 확실히 나타났다고 합니다. CEO가 농담 삼아서 이거 빅 너팅 데이라고 부르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그 0% 이자율의 위력을 보여준 행사였어요. 너팅이 사실은 엄청난 썸띵이었던 거죠. 빅 너팅 데이,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이게 단순한 할인 행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는 당연히 혜택이지만 어펌이나 가맹점 입장에서는 어떤 좀 전략적인 목표가 있었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프로모션은 단순히 소비자한테 혜택을 준다, 이걸 넘어서요. 어펌이 가맹점들한테 얼마나 강력한 마케팅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이걸 증명하는 기회였어요. 특히 어펌의 핵심 가치인 투명한 금융, 즉 숨겨진 수수료 없음, 이걸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좋은 우량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동시에 가맹점들한테는 어펌의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타겟 마케팅을 펼칠 기회를 제공한 거죠. 어펌은 이 0% 전략을 단순 프로모션이 아니라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어펌이 단순히 결제 수단, 이걸 넘어서 매출을 늘려주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가맹점 확보 전략도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월드페이 같은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PSP와의 파트너십 소식도 있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대형 가맹점하고 직접 계약하는 거랑은 좀 다른 접근 방식이죠? 네, PSP와의 파트너십은 특히 중소규모 가맹점들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서비스를 빠르게 연동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월드페이와의 새로운 파트너십 발표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PSP의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더 많은 가맹점들한테 어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쇼피파이와의 파트너십 역시 해외 시장 확장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그럼 가맹점 확보는 주로 PSP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인 관계 구축에도 힘을 쓰고 있나요?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PSP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채널이지만 어펌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가 어디서 무엇을 사던 어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PSP 파트너십과 함께 아마존 같은 대형 가맹점과의 직접적인 기술 연동이나 관계 강화, 그리고 어펌 카드나 앱을 통한 소비자 접종 확대에도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중 채널 전략을 구사하면 셈이죠. 결국 소비자가 어떤 경로를 통하던 어펌을 만나게 하겠다, 이런 거군요. 어펌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역시 자체 개발한 신용평가 기술일 텐데요. 이 기술력을 통해 본 현재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는 어떻다고 평가하나요? 최근 소비자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어펌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소비자들은 비교적 건전한 소비 패턴을 유지하고 있고 대출 상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연체율 역시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CEO 맥스 레부친이 이걸 단순히 운이나 좋은 시장 상황 덕분으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어펌의 정교한 자체 신용평가 모델이 아주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한 결과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이 과정을 자연 선택이 아닌 고도로 부자연스러운 선택, highly unnatural selection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어요. 고도로 부자연스러운 선택이라 상당히 좀 도발적인 표현인데요. 그만큼 자신들의 기술이 시장 평균보다 훨씬 정교하게 위험을 걸어내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겠군요. 혹시 이걸 좀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었나요?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요, 어펌은 연방 공무원 고객들의 데이터를 아주 면밀히 모니터링했다고 해요. 분석 결과 이들의 대출 상환 능력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신규 대출에 대한 수요는
약간 미세하게 위축되는 경향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신들의 리스크 모델과 거시경제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장의 미묘한 변화까지 감지할 만큼 민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단순히 연체율만 보는 게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신호까지 파악한다는 거죠. 와, 그 정도의 민감도라면 정말 대단하네요. 기술에 대한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융 이력이 부족한 젊은 층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도 시도하고 있다고요? 현금 흐름 기반 신용평가, 영어로는 캐시 투모어 언더라이팅, 이 개념이 언급됐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좀 꺼리거나 아니면 사회초년생이라 금융거래 기록이 부족해서 기존 신용평가 모델로는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어펌은 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금 흐름 기반 신용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의 동의하에 실제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같은 현금 흐름 데이터를 직접 분석해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젊은 소비자들한테 어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어펌 카드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결국 서비스 확장으로 이어지는군요. 단순히 상품 구매를 넘어서 그 서비스 타이턴과의 파트너십처럼 주택 수리 같은 서비스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건 어프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형의 상품과는 또 다른 종류의 도전일 텐데요. 네, 그 서비스 타이탄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서비스 분야 진출, 이게 어펌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으로 성숙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전자제품이나 의류 같은 유형의 상품 구매와는 달리 주택수리나 자동차 정비, 심지어 선택적 의료 시술 같은 서비스는 거래의 특성이 다르고 리스크 요인도 복잡하거든요. 어펌의 모델이 이런 무형의 서비스 거래에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신용평가 및 리스크 관리 모델이 유연하고 정교하게 발전했다는 의미죠. 서비스 분야의 리스크는 그럼 어떻게 관리하나요? 상품과는 좀 다를 텐데요. 물론입니다. 핵심은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수집하고 분석해서 기존 모델에 통합시키느냐, 그리고 해당 산업의 특성에 맞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립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펌의 지난 15년간 축적된 데이터 분석 역량과 또 계속해서 개선해온 모델링 프로세스 덕분에 새로운 산업으로 비교적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펌이 강조하는 핵심 경쟁 우위 중 하나입니다. 아하, 기술 기반의 확장 전략이군요. 그럼 실제 사용자들의 이용 패턴을 보여주는 지표들은 좀 어떤가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한 번에 결제하는 평균 금액, 즉 평균 주문 금액 AOV 같은 지표에는 변화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평균 주문 금액 AOV는 최근 분기에 약 260달러에서 270달러 사이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의류나 뷰티 같은 상대적으로 AOV가 낮은 카테고리로 확장하면서 소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수준에서 안정화된 상태예요. 어펌 측에서는 AOV 자체의 등락보다는 AOV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고객 한 명당 거래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걸 훨씬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 빈도가 늘고 있다이만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소비자들이 어펌을 그냥 일회성으로 큰 금액 결제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자주, 어쩌면 더 소액의 일상적인 구매에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어펌이 소비자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른바 지갑 점유율, 쉐어 오브 월렛이 커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죠. 아까 이야기한 어펌 카드의 성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겠고요. 일상 속 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군요. 아까 그 RLTC 비율이 4.2%로 장기 목표치인 3에서 4%보다 높게 나왔다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수익성이 좋으면 그냥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 굳이 목표치를 3에서 4%로 유지하고 여력을 재투자하겠다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어펌의 장기적인 RLTC 목표 범위는 여전히 3에서 4%가 맞습니다. 현재 4.2%라는 높은 수치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경영진은 이 여력을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 사용하기보다는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재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든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즉, 확보된 여의 자원을 활용해서 더 많은 총거래액 GMV를 유치하고 더 많은 활성 사용자,
와 가맹점을 확보하는 데 쓰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2026 회계연도 전체 목표치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4% 이상을 목표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간 목표치는 여전히 4%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는 자본시장 거래 조건이나 판매되는 상품, 서비스 믹스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점을 3에서 4% LRTC 범위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현재 높은 LRTC는 우리는 이만큼 이익을 낼 능력이 있지만 지금은 성장에 더 집중하겠다는 어떤 전략적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 오늘 어펌의 1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숫자가 좋다는 것을 넘어서요. 회사가 굉장히 명확한 전략과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존과의 장기 파트너십 확보, 어펌 카드를 필두로 한 DTC 전략 강화, 0% 데이즈 같은 공격적이면서도 영리한 프로모션, 그리고 서비스 분야라는 새로운 영토 확장까지. 모든 조각들이 성장을 향해서 아주 정교하게 맞춰지고 있는 듯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자신들이 구축한 기술력,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과 신용평가 모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아주 민첩하게 대응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려는 의지입니다. 외부 환경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에서 굳건한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역시 어펌의 현재 경쟁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그 고도로 부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허언이 아님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핀테크 산업의 역동성, 그리고 미래 소비자 금융의 변화를 읽는데 유용한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애펌은 뛰어난 기술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이 BNPL 시장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과 기존 금융 강자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죠. 과한 애펌은 자신들이 강조하는 투명하고 정직한 금융이라는 이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성장을 위한 확장 전략과 초기 핵심 가치 사이의 균형, 이걸 어떻게 잡아갈지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애펌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성장의 과실과 초심 사이의 균형, 앞으로 애펌의 행보를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